안녕하세요. 서울경미학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신길 1구역에서 학원생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빌라를 받았는데 그 구역에 또 하나의 물건이 나와 있어서 그 물건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물건이 괜찮은지 아니면 위험한지,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학원생이 얼마에 받았는지 간단히 그 옆에 지난주에 받은 물건이 얼마인지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원생이 받은 물건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물건인데요. 이 물건 2024 타경 123350. 자, 영등포구 신길동 해담하우스 3층 302호입니다. 지금 감정가는 4억 700이었고요. 1차 6월 5일 날 4억 700이었는데 13명이 들어왔고, 그리고 5억 5,66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어요. 2등하고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좋은 자리에 잘 받은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여기가 어떤 구역인지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현재 신길 1구역입니다. 지금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고요. 지금 정비계획 위반 이래가지고 신길 1구역으로서 지금 현재 사업의 진행 단계는 구역 지정이 됐고, 그리고 현재 LH가 시행사로 선정이 5월 1일 날 2025년 5월 1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하겠죠. 시공사 선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곳이라서 사업이 어느 정도 조금 진행이 된 곳입니다. 그곳에 자, 학원생이 보시면 5억 5,660만 원에 받았다. 이거에 대한 관련된 거는요,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을 찍기로 하고, 오늘은 거기에 그 자리에 또 하나의 물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물건을 분석하다 보면 경매도 그게 있어요. 희로의 낙이 있습니다. 그 물건에 희로의 낙이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한번 낱낱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GM빌라티움 5층 501호입니다. 이 물건. 지금 1차 감정이 6월 17일 날 진행되고 감정평가는 4억 800에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방금 학원생이 낙찰받은 건 3룸이고요. 3룸이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룸입니다. 결론만 보면 2룸으로 되어 있고요. 자, 5층 중에 5층입니다. 사용승인은 21년 8월 19일 날 받았고요. 이용량 상태는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입니다. 반드시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은 반드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나 볼까요? 여기 보면 먼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다. 이게 우리가 오전에도 제가 수업을 잠깐 했지만 개발행위 허가, 즉 허가를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준다. 즉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 뭐냐면요, 쪼개기입니다. 쪼개기. 무슨 얘기냐? 분할 못하게 하려고요. 개발행위에는 신축도 있지만 신축, 그 다음에 분할도 있거든요. 분할. 총 5가지가 있는데 분할 못하게 해놓은 겁니다. 왜? 토지 같은 거 가지고 있는데 도로 같은 거 분할해가지고 또 뭡니까? 90제곱미터 넘게 분할해서 입주권을 쪼개기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또 여기 뭐 있어요? 건축허가 착공 제한 지역. 이건 뭐고 이건 뭐냐? 이거는 쪼개기를 못하게 한 거고, 토지를, 얘는 건축허가 착공 제한 지역은 뭐겠어요? 허가. 땅에다가 허가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쪼갤 수 있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한 지역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왜? 입주권이 늘어나니까. 네. 그러니까 양 다 막아놓은 겁니다. 네네.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라고. 왜? 여기는 향후에 뭐가 될 거니까? 아파트 단지가 될 거니까. 네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쭉 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쭉 가다 보니까 재정비 촉진지구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또 있네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다. 신길 1구역 가로에서 아무 내용도 없어요. 이것도 저희가 심화 수업 시간을 배우는데,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다. 이게 지금 종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 가로 해가지고 아파트만. 그러면 빌라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강남 3구하고 용산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해가지고
지목이 도로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건 모아타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가로 도로로 한정한다. 그럼 여기 뭐 하고 있다? 모아타운. 모아타운 하고 있다. 즉 모아타운은 또 가로주택이랑 연결되는 거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고. 지금 이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으면 이거는 신속통합입니다. 신속통합 재개발을 하고 있구나. 네. 이것만 봐도 딱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읽고 뭐로 분석한다고요? 신속통합? 예, 신속통합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재개발이 하고 있구나. 재개발하고 있다고요. 그럼 재개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파트 받을 수 있냐? 그렇죠. 입주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네. 그죠? 예,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한 어떤 나중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니까. 그렇죠? 자, 요거 잠깐 빌라니까 권리 분석 해볼게요. 말소 기준 권리는 쭉 보니까 2024년 7월 22일 강제 경매 또는 여기 보면 23년 3월 23일 지분의 압류. 네. 두 개가 되겠네요. 네. 두 개가. 왜냐하면 지분마다 지금 달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결론만 얘기하면 요 임차에 있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겠죠. 지분화 가압류든 강제 경매든 23년인데 전입일자가 21년 11월 30일이니까. 네네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이니까 얼마 인수해야 돼요? 2억 4천. 2억 4천만 원은 물어주면 되겠네요. 감정가 지금 얼마라 그랬어요 아까? 4억 800. 800. 그러니까 그 위에서 낙찰받으면 결론은 인수할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권리 분석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뭐가 중요하다? 입주권. 입주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제 공법상으로 가야 됩니다. 재개발적으로. 재개발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권리 분석은 끝난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입찰을 낙찰을 받아서 아파트가 나오면 향후에 그 얼마 이렇게 나오면 좋은 거니까 얼마를 쓸 거냐? 그럼 높게 쓰겠다, 낮게 쓰겠어요? 높게 쓰겠죠. 네, 높게 쓰고 신길동 위치도 좋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현금 청산된대요. 그러면 또 높게 받아야 돼야 말아야 돼요? 안 받아야 되겠죠? 받지 말아야죠. 현금 청산되면 네. 한 20년 후에 현금 돈 준다고요. 네. 네? 지금 넣어서 받으면 네. 그럼 많이 주느냐? 여기 재개발은 저희가 공개발이기 때문에 적게 나와요. 개발이 배제 원칙에 의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받지 말아야 되겠죠. 네. 그럼 지금 현재 이 물건은 6월 17일 날 진행되는데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이거겠죠. 네. 첫 번째입니다. 희로애락 중에 희입니다. 희. 이 물건을 찾았다는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왜? 재개발 구역이니까. 네. 재개발 구역이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분석해 봅니다. 자, 모든 재개발, 재건축에 요즘은 많으니까 모든 정비사업이 많은데 그중에 권리산정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권리산정일이라는 게 그게 뭐냐? 쪼개기 말아라 이 말입니다. 쪼개기를 금지한 거. 즉 뭐예요?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아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든가 건축허가 착공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날짜가 있다고요. 그걸 권리기준 산정일이라고 하는데 요게 지금 여기 써있죠? 주택 등 건축물에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고시했어요. 고시했습니다. 어디에서? 서울특. 네, 서울시가 고시를 해놨습니다. 고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공공재개발 한다 그랬죠?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요. 21년 3월 29일 날 선정된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에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뭐하고?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서 이를 뭐한다? 고시합니다. 그래서 21년 3월 30일 날 기준일을 고시했네요. 어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다른 데 말고. 네네. 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했습니다. 지역입니다. 상계동, 광동구, 본동, 금호동 쭉 있죠? 네. 거여동까지 쭉, 연희동 쭉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명칭이, 가칭이 나오고요. 이런 데는 지금 날짜로 그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된다 이렇게. 그리고 쭉 보니까 장이 8, 9, 신길 1도 있고 여기 80번지 일대 또 나오죠. 영등포 두 개네요. 여기 보니까 같은 거네. 자, 여기 보니까 신길, 영등포구청 신길 1, 신길동 147-80번지 일대가
일대가 권리기준 산정일이 언제라고요? 2020년 9월 21일. 아, 2020년 9월 21일.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시요. 2020년 9월 21일 이후에 쪼개기 한 건 아파트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죠. 그러면 2020년 9월 21일 날에 대충 몇 개의 조합원이 몇 명인지가 나오겠죠.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인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 일단 없다. 물론 네, 있기도 네. 하는데 네, 네. 일단 여기는 우리가 권리기준 산정일을 포커스를 좀 맞춰봅시다. 그럼 요 이후에는 없다. 그러면 이때 100명이었으면 나중에도 몇 명이어야 된다? 100명이어야 된다. 이 얘기죠. 뭐 여기서 늘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쪼개기 금지니까. 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스토리를 조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보십시오. 자, 내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땅입니다. 이렇게 생긴 땅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하고 인허가를 받아서 여기다 빌라 지으려고 해요. 한 8세대짜리. 네.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아까 뭐가 들어왔다고요? 써놔야 돼, 크게. 20년, 아까 며칠이라고 했어요? 9월 21일. 9월 21일이 뭐라고요? 권리산정 기준. 권리산정 기준일? 권리산정 기준일. 즉, 쪼개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날짜가 발표가 된 겁니다. 발표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는 2021년, 예를 들면 3월이고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 건물을 싹 철거하고 건물을 딱 지으려고 그랬는데, 자, 철거를 싹 해놨으니까 토지만 가지고 있겠죠. 네.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이 역시 90제곱미터가 넘으면 네. 뭐가 나와요? 아파트가 나옵니다. 네. 아파트를 한 채 나중에 입주권을 준다고요. 몇 개? 하나. 이게 190이 아니라 900이어도 몇 개? 하나 준다고요. 하나. 네네. 2개 주는 게 아니고요. 네. 하나 준다는 거예요. 하나 주는데, 그러면 이분은 지금 현재 이 땅을 보유하고 있죠. 네. 보유하고 있으니까 아파트가 몇 개 나와요? 하나 나오죠. 네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네. 지어서, 자,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8세대를 지을 거예요. 네네. 8세를 지어도 권리산정 기준일이 지났으니까 몇 개 주는 거예요? 하나? 응? 안 줘요. 뭐야? 자, 이분은 네. 몇 개 준다고요? 하나. 뭘로써? 땅으로써. 땅으로써. 그치. 하나 준다고, 하나. 네네네. 요게 권리산정 기준일이 지금 그 날짜가 앞에 있는 거니까 네네네. 지났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다 빌라를 지어도 몇 개 준다? 하나 주는 거지, 하나. 땅으로 주든 하나든 건물이든 이제 건물이 되면 대지권으로서 이제 합쳐지잖아요. 네네. 그래도 몇 개? 하나.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요. 네네. 자,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을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네. 그럼 홍길동한테 하나 주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내가 나는 원래 재개발 때문에 산 건 아니고요. 이 땅을 개발하는 개발업자입니다. 네. 그래서 분양으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땅 작업한다 그러는데 땅을 이렇게 해서 산 거예요. 2필지, 3필지를. 네네. 그래서 철거를 싹 해놓은 겁니다. 철거를 딱 해놓은데 뭐 이렇게 요즘 공사비가 올랐다 그러고 뭐 하다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샀는데 네. 공사를 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하려고 인허가를 딱 넣으려고 했는데 뭐가 들어왔어요? 갑자기 여기가 뭐 한다고요? 재개발을 한다고 이러면서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딱 들어온 거예요. 네. 들어온 거예요. 2020년 9월 21일로. 근데 나는 이 재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분양 사업하는 사람이라고요. 분양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자, 분양 사업을 하려고 이걸 받았는데 딱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쪼개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건물을 다 지어서 8세대를 지어도 네. 8개가 나온다? 하나만 나온다? 하나. 하나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건축주, 즉 땅 주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땅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를 받을 건지, 네. 건물을 지어서 하나를 받을 건지.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까 희로 에너지 중에 로가 나옵니다. 분노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잘 보세요. 화 나겠어, 안 나겠어요? 내가 여기다 분양해서 지으려고 했더니 네. 이거를 8개를 지으면 안 준대요, 입주권. 네. 왜? 쪼개겠으니까. 현금 청산. 그럼 분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땅 주인, 즉 건축주 입장에서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요. 나죠. 네. 그죠? 그러니까 에이 몰라. 안 해버려요. 그렇죠? 어차피 해도 안 나오고 해도 분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무 다 현금 청산되니까. 그죠? 그래서 땅만 경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버티고. 왜? 자기의 어떤 사업과 안 맞는 거죠, 이제. 네네. 분양이 안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생각이 잠깁니다, 건축주가. 이거는 의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땅만으로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내가 여기에다가 돈 넣은 게 얼만데 네. 땅값으로만 지금 10억 이상을 넣었는데 네. 가만히 있다가 이자만 내다가 망해?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인허가를 받고 짓습니다. 그러면 지어도 분양을 하면 총 8개를 지어도 몇 개 나온다고요? 하나. 누구한테? 네. 누구한테? 홍길동이. 홍길동한테 하나 나오는 거죠. 네. 그럼 나머지는 팔아도 네. 산 사람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짓습니다. 지었어요. 지어서 자, 분양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분양하는데 네. 아파트 나온다고 분양하면 사기입니다. 네. 물론 모르고 했다 모르겠지만 알고. 왜? 권리산정일보다 권리산정일이 뭐예요? 늦어가지고 인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거니까 사가라 이렇게 분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내놓고 새 집이니까 사세요. 아파트 나오니까 물어봅니까? 그런 건 잘 모릅니다. 뭐 이렇게. 아니면 나온다고 분양하고 받았어. 이제 이런 게 조심해야 되겠죠. 모르면 이제 그래요. 오, 새 집이네. 분양받으면 아파트 나온대, 아파트. 사요, 안 사요? 또 비싸게 샀네? 그리고 얘는 싹 팔고 잠수. 도망가요. 나중에 보니까, 알아보니까, 뭐 이렇게 조합이 알아보고 설립되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권리산정일이 언젠데? 20년 9월 20일인데 이건 이후에 지었으니까 쪼개기 한 거니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이제 진정한 사기죠. 네. 그죠? 그러면 자, 이 물건으로 돌아옵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죠? 건축주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만 지었는데, 그죠? 지었는데 분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슬픔에 빠지겠죠. 그래서 뭐 했겠어? 분양은 안 되지만. 자, 내 돈이. 네. 땅 샀죠? 공사비 들어갔죠? 돈이 묶였죠? 네. 자, 근데 매매가 된다고 하는데 매매하면 뭐래요? 사기꾼이래요. 네. 그래서 뭐 했다고요? 그래서 뭐 하겠어, 그러면? 임대 놓죠? 임대 놓겠지. 전세. 그래요, 전세. 전세 놓겠죠, 네. 전세. 그래야 회수되니까. 네. 이해됩니까? 네. 자, 보세요. 건축물 대장에 보시면 표제부가 있고 전유부가 있거든요. 자, 이건 표제부를 보셔야 됩니다. 표제부를 보시면 자, 여기 뒤에 보면 여기에 건축주가 나옵니다. 네. 즉 이 건물을 지은 사람, 즉 땅 주인. 원래 요 사람한테 입주권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네. 입주권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허가일자, 착공일자, 사용승일자가 있죠. 네. 보니까 허가 날짜가 언제? 20년 9월 28일. 28일. 착공일자는 언제입니까? 20년 12월 7일. 사용승인일은 21년 8월 19일. 권리산정 기준일은 20년 9월 21일. 21일. 허가 날짜 바로 전이네. 네. 그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권리 기준 산정일. 일이 언제라고? 20년 9월 21일.
1일. 1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허가 날짜 언제 봐봐요. 20년 9월 28일. 그러면 이거는 권리산정일 기준일이 나온 다음에 허가받았네? 알고 받아서 모르고 받았어요? 알고 받았네. 네네. 알고 받아서 일부러 쪼개기 하려고 받았네? 이게 나쁜 놈이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모르고 허가받은 겁니다. 왜 그러냐? 아까 잘 보시면 고시 공고일이 21년 3월 30일이었어요. 네. 권리산정 기준일을 발표한다. 네. 근데 이 날짜로 발표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날짜를 소급했죠. 네.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이 권리산정일을 알고 허가받은 거예요? 아니요. 모르고 허가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된 거죠. 권리산정일이 앞으로 갔다고요. 네. 앞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고 받았죠. 네. 뭐까지 했어요? 착공까지 했죠. 네. 그리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뭐가 발표된 거예요? 권리산정 기준일이 발표된 거예요. 3월 달에. 그럼 공사를 하다가 맙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분은 한 거죠. 한 거죠. 질문 있어요. 네. 그 권리기준 산정일이랑 이제 비교하는 날짜가 허가 날짜인가요? 사용 승인 날짜인가요? 아, 이것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네. 처음에는 허가 날짜였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사용 승인 날짜까지, 등기 날짜까지로 등기 날짜까지, 등기까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처음이었나? 등기된 날짜가 이게 약간 다른데요. 네. 등기된 날짜까지 나와야 된다니까. 허가 날짜는 또 뭔 죄야. 그래서 어떤 데는 아마 허가 날짜로 간 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업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네. 좀 구체적으로 서울시 조례를 좀 봐야 됩니다. 자세한 건 물어보셔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은 약간 그 지금 날짜 사이에 지금 중요하게 섞여 있죠. 네. 이게 이런 것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더 디테일하게 체크해가지고 서울시 조례랑 그 다음에 사업명이랑 아까 이 공공재개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공공재개발, 신속통합, 이 권리산정일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산정일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 당시에 서울시 조례가 뭐였는지 아까 쪼개기가 금지하는 게 방금 우리 대리님이 얘기했듯이 그게 허가 날짜인지 네. 또는 사용 승인 날짜인지 등기부에 등기된 날짜인지까지 또는 계약 날짜인지 빌라를 분양받은 사람의 계약 날짜인지 이런 거는 보셔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네. 그런 케이스도 좀 가로주택도 다르고요. 네. 이게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체크를 해서 꼼꼼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네.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모르고 한 거죠. 네. 그럼 결국은 완공을 그래도 했죠. 네. 자, 했는데 분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네, 사람들이 요즘 똑똑하니까 다 알아볼 거 아닙니까? 네. 권리승인 기준 산정일이 넘어서 나왔으니까 현금 청산이다. 근데 그걸 팔면 사기니까 네. 이 사람은 못 판 거죠. 네. 못 판 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간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있거든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 들어가면 보세요. 전용 면적. 자, 여기 보시면 계약 일자가 쭉 있죠. 네. 쭉 있죠. 지금 이게 전세입니다. 보시면 여기 다 3억 2억 5천이니까. 그럼 잘 보세요. 5층 몇 개? 5층 2개. 2개. 3층 몇 개? 2개. 2개. 4층은? 하나. 하나. 3층은? 3층 2개. 2개. 뭐가 빠졌어요? 다 3억 1천, 3억 3천, 3억 2억 4천 이거 다 뭐 한 거예요? 전세 받았죠? 전세 낸 거잖아요. 네. 왜? 들어가면 비용 뽑아야 되니까 네네. 공사대금. 네네. 다 전세 받았죠? 네. 그럼 자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보면 2층에 2개, 3층 2개, 4층 하나. 5층 2개, 4층 하나. 네. 그럼 뭐가 하나 빠진 거예요? 1층? 1층은 없잖아요. 1층 필로티인데? 네, 그니까. 그럼 뭐가 빠진 거야? 몇 층짜리야? 5층인데? 응, 4층 하나? 그렇지. 4층이 몇 개밖에 없어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는 본인이 사는 건가? 그렇지.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네. 거주하면서.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 물건은 이 건물은 몇 개 나온다고요? 하나. 하나. 네. 누구한테? 건축주. 건축주한테. 응. 건축주한테. 몇 층이겠어요? 4층. 그럼 나머지는? 다 세입자다. 다 세입자죠. 나머지는 입주권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현금 청산이에요. 네. 자, 다시 그러면 이제 이해가 돼요. 무슨 이해가 되느냐? 여기 지금 매매도 하나 나왔죠?
네, 맞아요. 나왔어요. 매매도 하나 나왔잖아요, 여기. 네. 그러면 우리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만나서 얘기합시다. 네. 근데 나온다 왜 안 나온다 그래요? 입주권 승계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그거 직접 누구한테 들어라? 주민 대표회의. 주민 대표 회의 그분한테 네네네. 들어라. 네.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그 얘기를 왜 했을까? 나온다 안 나온다. 결론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 물건은 나올 것 같단 말이죠. 누구 거니까? 건축주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나오는데 그거를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네. 같이 들으시면 미팅을 잡아서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그 얘기가 왜? 이 스토리니까 좀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뭐 누구는 나온다 그랬다가 누구는 물어보니까 안 나온다 그랬다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분은 4층에 사시는데? 약간 그 물건이 나왔다는. 네. 그 물건이 4층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 다시 말해서 이 경매 물건은 나온다 안 나온다? 얘는 안 나온다. 현금청산입니다. 그 사람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 사람 말 맞아요. 맞죠. 네. 그럼 요거 현금청산되는 건 틀려요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맞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스토리.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나와요 이랬어요. 그거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건축주께 나온다는 거고. 네네네. 그게 나오니까 21년 8월 19일 날 사용승인 받았는데 이 건물이 전화하니까 나온다 그래 안 나온다 그래요? 나온다고 하니까 네. 이 물건도 나오네 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이거 엄청 함정이네. 이거 함정 같죠? 이게 잘못하면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직접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스토리를 얘기해. 왜? 이게 좀 복잡한데 누구는 나온다 그러고 누구는 안 나온다 그러고 그럴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지금 나오는 거랑 안 나오는 게 섞여 있으니까. 그런데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나온다고 하니까 나오네. 권리산정일이 이게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하면서 쏙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현금청산 당해요. 현금청산 당한다는 걸 이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낙찰 받고 누구한테 가요? 대표회에 가가지고 또 설명하고 들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물건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데요? 이러시겠죠? 그러겠죠. 자 이제 고르는 겁니다. 4천만 원을 버리든가 2, 3억에 현금청산을 20년 후에 받든가. 자 선택은 어떻게 한다? 보증금을 포기한다. 분명히 한 명 나옵니다. 이 물건. 진짜요? 제가 장담합니다. 분명히 한 명 나와요. 이거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보는 사람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안 보는 사람은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까? 자, 왜 들어가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 물건을 보고 있는 거 6월 17일에 입찰하려고요. 지금 대통령도 바뀌었고 재개발을 막 활성화시킨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어디 보자 시세가 얼마인가 봤더니 이거 뭐지? 13명 들어왔네? 그리고 얼마에 받았어요? 5억 5천 136%에 받았네. 대박. 그리고 찾아봤더니 어떤 물건이 있어요? 4억짜리를 5억 5천에 받았으니까 13명 들어왔으니까 야, 이 물건 대박 들어가야지. 이걸 얼마 써야 되나? 5억도 써야 되나? 또 해가지고 우뚝 솟아가지고 5억에 낙찰을 받았더니 사람이 아무도 안 들어왔네? 어째 좀 이상하네? 영상을 본 사람은 안 들어갔고요. 안 본 사람은 들어갔겠죠. 그럼 이제 가서 이상하죠? 어디 가보겠어요, 이제? 협의체 가보든가. 네. 이제 알아보겠죠. 알아봤더니 무슨 권리산정일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러면 걔는 뭐냐? 우리가 낙찰받은 건 2018년이거든요. 사용승인이. 네. 얘는 지금 몇 년인데요? 21년이에요. 신축 물건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신축 물건. 이제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쭉 지금 대출 낙찰을 받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그때는 권리산정일이 얼마 안 됐어요. 발표된 게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신소공이라든가 게 권리산정일이 21년, 지금 21년, 20년이잖아요. 네. 21년에 받을 때는 20년에 건물 지은 게 없거든요. 다 그 전에 지은 거지. 그래서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이 권리산정일의 커트라인에 걸린 것들이 나온다고 경매가. 응? 그러면 사람들이 또 망각해요. 당연히 나오지 이렇게. 이제 반드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재개발 지역에서 이제 알아봐야 될 게 뭐 알아봐야 돼요? 권리산정일이랑
그 다음에 요 물건에 건축 허가, 착공, 사용 승인, 등기. 이걸 가지고 날짜를 비교해서 그 언저리에 비슷하게 있는 물건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안 그러면 또 자기 보증금을 날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럼 이 물건은 결론만 얘기하면 확실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 물건은 현금 청산입니다. 왜? 지금 입주권이 된다고 해서 매매로 팔려고 하고 지금 매매로 나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물건만 나오는 거예요. 그 물건.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안 나온다고? 그럼 다 안 나오네? 아니, 그건 나와. 매매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설명하기가 힘들죠. 그 사람 입장에서. 맞아. 뭐는 나오고 뭐는 안 나오는데 이게 뭐야? 아이, 불안해. 왜냐면 믿어라 나온다 해도 뭐 권리산정일에 내가 전화해봤더니 뭐라 그래 담당자가 거기 사용 승인이 언제 받았다고요? 21년 8월 19일. 그러면 현금 청산이네요. 여기 써져 있거든요. 구청 사업과에서 뭐라고 돼 있느냐? 권리산정일이 21-154호 네? 20년 9월 21일이며 본건은 관련 공구미 현장 탐문 조사에서 영등포구청에서 뭐라고 권리산정 기준 이후에 다세대 주택으로 확인되었는 바 경매입찰 시 유의 발음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안 나옵니다 이러니까 또 다 안 나온 줄 알아.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이런 걸 뭔가 판다는 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액을 좀 낮춘 것 같아요. 낮춰가지고 좀 어떻게든 좀 팔아보려고. 그 물건은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모릅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물건을 그런 식으로 해서 판 다음에 또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다가. 근데 방금 봤지만 우리가 보니까 전세로 되어 있는 게 쫙 있는데 하나가 빠져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들. 그러면 이 물건은 지금 경매 나온 게 뭐겠어요? 자, 이 물건 금액 돌려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딱 보면 임차인밖에 없죠. 네. 그죠? 그래서 임차인 돈을 안 주니까 21년, 23년 안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임차권 등기하고 경매 넣은 거죠. 그럼 이 물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분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자. 없죠. 없죠. 네.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네. 그럼 결국은 또 누군가가 애한테 또 해서 돈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팔고 있는데 뭘로 팔고 있어요? 그냥 뭘 팔아? 뭘로 팔고 있어 지금 이 물건을? 매매로는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그러니까 뭘로 털긴 털어야 되잖아요. 전세로 털. 전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경매로 팔고 있잖아. 굳이 갚을 이유가 없다고요. 그랬더니 얼마로 나왔어요? 잘 보세요. 네.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자, 이 물건 4억에 나왔죠. 네. 4억에 나왔죠. 4억 800에. 자, 일반 매매로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일반 매매로 팔면 네. 사기라고요. 네. 내가 입주권이 안 나오는데 나온다고 하면 사기입니다. 네네. 그럼 안 나오는 물건입니다. 그럼 팔려, 안 팔려요? 안 팔리죠. 안 팔리죠. 그러니까 못 팔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경매로. 그렇죠. 그리고 경매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낙찰자. 그렇죠. 그 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매로 쓱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있었더니 또 누가 앞에서 130 몇 프로에 훅 받아갔네? 모르고 이걸 싹 들어와가지고 5억에 샀네? 대박! 매매로 안 팔리는데 경매로 얼마에 파는 거예요? 자, 이 물건은 그러면 이 물건 나왔죠? 네. 그럼 나머지 아까 몇 개 더 있어요? 7개 중에 이거 하나 나왔고 6개 또 있잖아요. 네. 다 전세 놓은 거. 네. 그 물건들은 어떻게 될까? 그 물건들은 그럼 또 왜 안 나왔을까? 아직 기간이 안 돼서 살고 있어서. 그렇죠. 희로의 락 중에 락입니다. 락 마지막. 던져놨더니 누가 와서 5억에 낙찰 받으면 땡큐. 땡큐죠. 난 사기친 것도 없고 네. 경매도 너무 자연스럽죠. 누가 넣었어요? 임차인. 임차인이. 자, 그런 물건이 몇 개가 더 있다고요? 6개. 몇 개가 더 있어요? 6개. 6개가 더 있다고요. 다 어떻게 된다고? 경매. 현금 청산. 현금 청산. 현금 청산.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요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그래서 이 물건은 아마 현금 청산된 물건입니다. 한번
특별한 게 없으면 뭐 갑자기 조례가 바뀌었다든가 그게 아니면 현금 청산이 맞습니다. 이게 권리산정일 이후에 사업 시행가 즉 뭐요? 쪼개기를 했을 때입니다. 그 케이스가 지금 경매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물건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원장님 왜 이거는 안 나온다고 합니까? 내가 전화했더니 물건 나온 거는 나온다고 하던데 또 그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난 답답합니다. 그런 걸 설명해 주는 게. 그건 나와요. 이건 안 나온다고.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왜? 또 지자체에 전화했더니 21년 9월 며칠 이후는 안 된다는데. 그 물건은 왜 나와요? 원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니까 하나는 나온다고요. 지금 틀린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 다 입장마다 지금 그 상황이 달라서 그렇지.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냥 20년 9월 21일 이후니까 안 나온다고 싹 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죠? 담당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권리산정일과 비교하니까. 네. 그런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기 거 하나는 나오죠. 원래 땅으로 나온 건데. 그러니까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매매로 팔고 있는 건 거짓말이 아니란 얘기죠. 경매는요. 이 경매는 내가 얘기하는 건 안 나온다고 하는 거고. 왜? 현금 청산들은 쪼개기 한 거니까. 네. 각자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개의 말이 모두 다 맞다 이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또 질문 있어요. 네. 혹시 땅 소유자와 그 건축물을 지어서 그걸 분양해서 파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는 건가요? 다를 수도 있죠. 건축주가. 그럼 누구한테 나오겠어요? 땅 소유자한테. 그렇죠. 그러면은 건축주가 지은 집은 모든 게 다 그냥 현금 청산이겠네요. 그렇죠. 건축주가 지었는데 그 건축주 이름으로 등기했을 때 그러면 땅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겠죠. 네. 그럼 누구한테만 나와요? 토지. 그렇죠. 그러면 위에 있는 건 다 현금 청산이 되겠죠. 그럼 이번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건축주가 직접 돼서 자기가 한 호실 갖고 있고 지금 아니 다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고. 그렇죠. 왜 매매한 게 없으니까. 네네. 여기도 그래서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건축주랑 아까 네. 제가 보여줬던 건축주를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네. 같은 사람이라고. 왜? 다 전세 났으니까. 네.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럼 이 사람한테는 하나만 나오는 권리가 있는데 네. 나중에 분양 신청할 때 이제 물어본다고요. 네. 그다음에 이미 지금 그 사람이 조합원으로 해가지고 동의서 누구 할 때 호실을 넣는다고요. 거기다가 호실. 몇 호실이라고 402호 소유자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그럼 403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402호로 신청합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현금 청산.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다물건자랑 비슷해요. 물건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살고 있는 데만 이 아파트를 받고 나머지는 안 받을란다. 이제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경매가 나오면 현금 청산. 이게 이제 그쪽까지 가는데 지금 오늘은 이 권리산정인이라고 사업 승인일, 우리가 사용 승인일 네. 이걸 비교해 가지고 보는데 지금 입장마다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는 걸 아셔야 된다 이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자꾸 그래. 누가 나온다는데 왜 안 나옵니까? 또 구청에다 전화했더니 권리산정일이 넘어졌다고 안 나온다 그러는데 원장님은 또 뭐에 나온다고 합니까? 또는 여기 다 이 물건은 안 나온다고 하는데 전화해봤더니 나온다는데 이게 자꾸 이제 모르면 입장마다 다른 거야. 입장마다. 이걸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정확하게. 네. 이렇게 해서 권리산정 기준일과 물건, 지금 우리가 쪼개기 금지인 빌라 물건을 이후에 지어진 빌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네. 지금 그래서 지금 현금 청산되는지, 아파트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물건을 관심 있게 보시고 있는 분들은 꼭 조심하시고 한 번 더 혹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법적인 걸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혹시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LH라든가 대표회의에 꼭 확인을 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리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